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소중한 이에게 첫 선물로 행복을 주기로 했다. 삶에 지치면 특별한 날보다 아무 일 없는 주말이 더 좋아진다. 작가 태수.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깨달은 30대 후반. 삶의 목표를 성공이 아닌 만족으로 삼으며 글을 쓰고 있다. 작품은 1cm 다이빙, 홈인홈 등이 있습니다. 차례를 보면 1장부터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섬세한 사람일수록 번아웃이 자주 온다. 진짜 사이코패스는 감옥에 있지 않다.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을 솔직하다고 소개한다. 똑똑한 우울증보단 행복한 바보로 살래. 귀여움은 모든 것을 이겨버린다. 스트레스마저도. 현명한 사람은 함부로 불행해지지 않는다. 등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위로가 되는 책일 것 같아요. 그런 책이 가끔은 필요합니다. 지칠 때가 있잖아요.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짜릿함보다는 안도감에, 특별함보단 일상적임에 더 가깝다.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구성은 먼저 1장, 다정함은 체력에서 나온다. 2장, 잘 자는 것도 능력이야. 3장, 똑똑한 우울증보단 행복한 바보로 살래. 4장,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까지입니다. 에세이를 보면서 아는 말 풀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새롭지 않다. 이런 리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잘 쓰는 사람이 작가가 되는 거고 전체가 아닌 몇 가지만 마음속에 와닿아도 자신에게 남는 책이 되는 겁니다. 책을 봤을 때 와 하는 대단함보다는 일상에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개발서를 읽다가 이런 에세이를 읽으면 휴식을 하는 느낌이라 그것도 좋습니다. 늘 무언가에 쫓기듯 시간을 보내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그럴 때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는 것이 사람도 있지만 이런 글입니다. 아, 그렇지.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심호흡을 하고 세상을 다시 바라봐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작가는 지금의 나이가 나름 많은 듯 생각될지 모르지만 인생의 다채로움을 막 겪기 시작한 단계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네 인생은 장기적으로 좀 더 길어진 느낌입니다. 생각을 적당히 하고 싶은데 꼬리에 꼬리를 물어 너무 깊이 들어가다 헤쳐나오기 힘들고 밤에 잠을 못 자는 일들이 생깁니다. 때론 단순한 게 제일 좋습니다. 누군가를 참 단순하게 산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삶의 행복감을 더할 수 있어요. 일을 복잡하게 생각해버리면 풀리지 않고 오래 가니까요. 스트레스는 남 탓을 주로 하지만 나 자신이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에 따라 강도가 크게 차이 납니다. 일을 하면서 또는 주변에 말로 종종 폭격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힘들어서 남한테 푸는 건지 심하다는 인식을 못하고 막말을 하는 건지는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막상 상처를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공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같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각자가 애정하는 것도 다릅니다. 푸바오를 떠나보낼 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던 이들 가운데는 푸바오를 보면서 우울증을 극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컨텐츠 등을 통해 삶의 활력소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타인이 좋아하고 열정적인 것에도 공감을 하고
인정해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따로 또 같이. 개인이지만 크게 확대되면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요. 작가의 글을 보면서 아내에 대한 애정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10년을 연애해도 결혼하면 상대방의 다른 면을 발견하기 마련이고 충돌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서로 이해하며 맞추려는 노력을 하면 적응해서 살게 됩니다. 한쪽이 덜 꼼꼼하고 덜 심각한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삶에 대해서 어떻다고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게 또 생기고 모자람을 알게 됩니다. 경험으로 인해 말실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아예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불필요한 연설은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은 합니다. 일을 하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늘 원활하게 잘 풀리기는 힘들고 고비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실수나 실패를 겪는 일이 생기는데 감정선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불안한 심리가 요동을 치고 정리를 잘하고 넘어가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평정심인데 큰 흔들림 없이 하던 대로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은 척 하느라 속이 힘들지도 모르겠지만요. 평정심을 가지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좀 더 마음이 단단해지고 좌절과 상처로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내적인 단단함이 차곡차곡 쌓이기를 바랍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질투와 열등감. 어쩌면 내 인생의 절반은 그 감정들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부도 운동도 대인관계도 내가 좋아서 하기보단 남들을 이기기 위해 시작했다. 질투도 동력이야. 심리학자들의 말은 적어도 내 인생에서만큼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이건 좀 과하지 않는가? 학벌, 연봉, 회사, 직급, 직갑, 위치, 인맥, 외모 등등. 어째 노력을 하면 할수록 질투할 대상이 더 늘어만 가는가? 왜 하늘은 나를 낳고 공명을, 주유를, 유비를, 조조를, 관우를 아니 제기랄 이리도 많이 낳으셨는지 원망스럽다. 거기다 여기까지 말하면 꼭 나오는 조언이 하나 있었다.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환장하겠다. 아니요 선생님 저도 알죠.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건 어쩝니까?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그 말을 20년 넘게 외쳤는데 여태껏 나아지는 게 없다면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다면 제가 아니라 그 말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내 솔직한 심정이었다. 나는 내 질투심을 이겨낼 자신이 더 이상은 없다. 코인으로 인생이 피고 부동산으로 저 멀리 뛰어가는 친구들을 보며 하지만 내 인생에는 나만의 행복이 있을걸? 이라고 말할 자신이 도저히 없다. 그래서 비겁하지만 내 해결책은 이렇다. 그냥 안 볼 거다. 내 마음의 건강을 위해 그들의 인생에서 과감히 눈을 돌릴 거다. 눈 감을 거다. 언젠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며 저 시대의 사람들은 왜 저토록 행복해 보일까 고민해 본 적이 있었다. 정이 넘쳐서 마음이 넓어서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테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 너무 많은 걸 보지 않아서다. 19살 래퍼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는커녕 당장 옆 동네 집값이 얼만지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기에 우린 자신의 인생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다. 그렇다. 모르는 것에는 질투를 느낄 수 없다. 우린 너무 많은 것에 질투를 느끼며 산다. 방금까지 맛있게 먹고 있던 떡볶이도 해외여행을 간 지인의 인스타그램 사진 한 장에 비루해진다. 한때는 그것조차 장작으로 삼아 나를 더 불태웠지만 솔직히 이젠 정말 꺼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비겁해도 할 수 없다. 나는 내 세계관을 줄일 것이다.
나를 병들게 하는 너에게서 도망칠 것이다. 너의 성공에서 눈을 돌리고 내 행복에도 무관심할 것이다. 이 풍진 세상에서 내 마음이 더는 상하지 않도록 나는 너를 보지 않을 거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데 정답을 맞추지 못한다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